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2월 1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이 왔습니다. 김민아가 왔습니다.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민아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댓글창에 좋은 뉴스가 없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저희가 유일하게 좋은 뉴스 하나 찾았습니다. 뭔가요? 저희 뉴스인 시사인 50만 구독자 돌파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세봉이 캐릭터 다시 나오는 건가요? 좋은 일이에요 이거? 그럼요. 예, 더 많은 네. 분들한테 축하드립니다. 네, 옆구리 찔러서 절 받았습니다. 네, 얼른 첫 번째 축하드립니다. 뉴스 들어가 보죠. 윤석열 측 내란은 당치 않다. 예,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을 대표해서 기자들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 내란합니다 하고서 진행을 하는 내란이 어디 있으며 국회에서 하지 말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이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또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내란 혐의의 핵심이 될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다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에 채자도 말한 적이 없다고 직접 말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장소에는 100여 명 넘는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렸는데요. 이 현장을 다녀온 시사인 이은기 기자가 전해준 건데 이게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실시간 종이를 가져왔네요. 네, 제가 직접 받아서 가지고 이은기 기자에게 받았는데 윤 대통령의 12월 10일 대국민 담화 내용이 이렇게 빼곡하게 담긴 전단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현혹이 되어서 이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의혹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계엄군의 삼관이 진입 목적이 부정선거 의혹이었다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밝히면서 그간 극우 유튜버가 주장을 해온 음모론이 투영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최고 레벨의 많은 정보, 보고가 올라오는 직책이고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상황 판단과 결심, 사고 형성을 한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제 향후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이 소환 요구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도 벌써 3번째나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는데 석 변호사는 그 부분은 잘 모른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도 윤 대통령 쪽 입장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소란 정도였다. 내란은 가당치도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웃기고 한심하다고 평가합니다. 한심합니다, 진짜. 몇 번을 얘기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세요. 좀 정신을 차리고 상식적으로 좀 합시다. 장난 그만 치고. 네, 장난치지 마십시오. 여기 장난치는데 여기가 네, 장난은 그만 치시고. 지금 다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쓸데있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 여기 있잖아요, 지금.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님들이 했잖아요. 네? 지금 법리적으로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반박된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최고 레벨의 많은 정보 보고가 올라오는 직책이고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상황 판단과 결심 사고 형성을 한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통치행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한 건데 통치행위라는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 수도 없이 여기서도 했고 다른 분들도 했고 우리 수원의 자랑 김용남 전 의원님도 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2부에 나오십니다. 네, 말씀하신 거잖아요. 또 얘기할 필요 없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거는 옛날에 유신헌법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내란이 아니고 소란이다. 이런 얘기 뭐냐면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란죄가 입증이 되려면. 근데 이제 폭동이 없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예. 네, 폭동이 없었다라는 것인데 폭동이라는 거는 법에 요건이 판례와 요건으로 다 있습니다. 한 지역에 평온을 해칠 정도가 되면 폭동인 것이고 국회에 들어갔잖아요. 군인이. 국회에 들어갔고 그 지역의 밤에 평온이 깨졌지 않습니까? 들어가기만 했습니까? 창을 깨부셨지 않습니까? 창을 깨부셨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는 거를 끄집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시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여기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특전사령관이. 그 혼자 증언합니까? 여러 사람이 증언하잖아요. 체포 명단을 작성했지 않습니까? 체포 대상 명단. 한동훈도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 기사 나온 거 보셨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주변에 그 당시 상황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전화를 받았다. 그 당시 사실은 누군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부터 당신 국회 가면은 죽을 수 있으니까는 가지 마라. 라는 경고가 있었는데 내가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체포 명단에 내가 있더라. 이게 그래서 야 이게 장난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포 명단에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바 있다. 여기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과거 판례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이제 요런 내란죄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법리적인 반론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방식으로 막 하려고 드는 건데 지금 쭉 말씀드렸듯이 다 반박 가능한 논리고 이미 다 깨진 논리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파 낭비죠. 그런데 지금 태세를 보면은 윤석열이라는 분이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이 탄핵 심판 가서도 또 얘기할 것 같고 자기가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몸을 풀고 있잖아요. 막 그 관저에서 약간 이제 취중에 스파링도 하고 이런 것 같거든요. 똑같이 하면은 똑같이 해도 망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하면 혼나요. 혼나는 겁니다 지금. 네, 아주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댓글창에도 내란 속의 윤석열이다. 이렇게 호칭을 대통령으로 쓰면 어떡하냐라고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공감하면서도 아직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통령으로 알려진 윤석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네. 네, 탄핵 당했지만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거부권 쓴 한덕수 김건희 특검법은 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죠. 네, 오늘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서 국회법을 비롯해서 양국관리법이 담긴 농업 4법까지 총 6개 법안이 논의가 됐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인들의 이 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 4법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도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 이렇게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헌법의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이후의 첫 번째 행사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또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국민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당초 거론이 됐던 이 총리 탄핵소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지금으로 좀 낮게 여겨지는데요. 이 탄핵 정국을 이끌어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가 또 헌법재판관 임명권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랑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여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또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현재 인사청문 절차를 시작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보이콧을 하면서 사실상 이 탄핵 심판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 끌었는데 결국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인 권한 행사만 해야 되는데 거부권을 행사한 거는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그러한 맥락들이 있어서 안 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법상에 이제 뭘 하라 하지 마라는 게 명시적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뭐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부권이라는 거를 지금 윤석열 정권이 무슨 뭐 주머니에서 꺼내면 되는 것처럼 지금 막 써온 맥락에서 똑같이 지금 쓴 거라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지금 정말로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 법안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부담이 지금 심각하게 되고 뭐 하여튼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맞바로 그냥 거부권 행사하고 이럴 게 아니고 요거는 국회가 잘 합의할 수 있도록 이 어떠한 협의체에서 논의해달라는 식으로 이걸 잘 조율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거부권 요 양국관리법하고 그다음에 농업4법 요 포함해가지고 증언감정법 요런 부분들은 사실 이 거부권 행사에 사실 이 숨겨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배경은 여당입니다. 사실 여당의 행태를 잘 봐야 돼요. 그 국정 안정화 협의체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죠. 네. 그건 사실은 그런 요구는
이런 국면에서는 여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당이 그런 걸 하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직무가 정지됐지 않습니까? 그 여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잖아요, 지금. 여당이 국정에 공백이 발생할 테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참 죄송하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죄송하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국정에 공백이 없어야 되겠으니 여야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국회가 이 국정에 대해서 같이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 한번 얘기를 잘 해보자.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보자. 야당을 설득해서 이 국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끌어들이고 이 협의체에 권한대행을 같이 여기 참여시켜가지고 이 단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국민들 여러분 신뢰를 해주세요. 이런 프로세스로 갔어야 되는 거고 이 법안 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이 국정안정화협의체에서 요거는 우리가 대체 입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권한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면 조금 이 법안에 문제가 되는 내용을 고쳐서 이것을 우리가 국회 합의로 다시 새로운 입법을 하면은 요것을 통과시키는 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정도의 무슨 국정 운영의 여당으로서의 뭘 발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야당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접근법을 갖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국정 안정화 협의체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한덕수 씨는 하자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자고 그랬는데 여당의 권성동 원내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놀이 하지 마라. 대통령 놀이를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거를 걷어찬 거잖아요. 예. 저는 왜 여당의 지금 스탠스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뭘 추구하는 건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좋았고 그러나 이 행사를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이 자들의 논리적인 방어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참여정부 때 고건 총리가 이 당시에 권한대행하면서 이 거부권 행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리다라고 지금 반박할 거거든요.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특검입니다. 이제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렇죠. 이 터닝 포인트가 될 건데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본인도 내란 사실 포함돼 있다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내란 특검은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기도 이제 어떤 엮여 있는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감히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 만지작거리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이 들어요. 지금 위헌 뭐 얘기를 또 조금씩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양곡관리법 포함한 요 법률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국회법하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 헌법 취지에 반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한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지금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예. 뭐가 위헌인 것이냐? 추천권 문제잖아요. 그게. 근데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수백 번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수백 번은 했는데도 여전히 그 주장을 고수한다면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거는 지금 야당이 어쨌든지 간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금 스탠스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탄핵을 안 시키고 있죠. 그렇죠. 예. 어느 정도는 지금 이 나라에 어쨌든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어떤 이 거부권 행사나 이런 것이 마지노선이 될 것이다. 예. 이것도 이런 식으로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의 이제 무슨 뭐 과거의 전례를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더 이상의 핑계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이유 뭐라고 보세요? 보수 정치인들이 다수 이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돼 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건 건가요? 뭐 결국은 한덕수 이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경우에도 한덕수 씨도 윤석열 정권 인사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본인의 항상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잖아요. 본인의 입지를 계속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하고 싶은 거는 제가 볼 때는 권한대행을 쭉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되자마자 뭘 하냐면은 명패를 안 만든다. 예, 뭐 시계 이런 거. 네, 또 예. 시계도 안 만든다. 예. 이 방침을 바로 정합니다. 그걸 왜 정합니까? 욕먹기 싫어서인 거잖아요. 욕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권한대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이유든 간에 그게 본인이 나라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든 그게 어쨌든 간에 뭐라고 생각하든 그러면 계속 하기 위해서는 예. 양쪽에서 줄을 잘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쪽 입장도 반영하고 저쪽 입장도 반영하고 뭐 이런 태도인 건데 근데 이쪽 저쪽 입장을 반영할 게 있고 반영하지 않을 게 있는 겁니다. 이 김건희 특검 이 문제는 이 문제야말로 지금 지연된 정의에 정확하게 지금 들어맞는 것이잖아요. 이거를 피해가서 어떻게 이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네, 댓글창에 맘님께서요, MON이신데요. 진짜 국민들 잠 좀 자자 망상 공동체들이라고 써주셨는데 상황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더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또 이제 잔머리로 이 국민의힘 쪽하고 이제 만지작거리는 게 헌법재판관 그 임명 문제잖아요. 예, 3명. 이것도 이견의 여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임명하지 않는 게 이 직무유기고 위헌이다라고 하는 헌법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임명을 안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게 되느냐. 윤석열 측의 법정 전략, 여기서 법정이란 뭐 탄핵 심판 얘기하는 거죠. 법정 전략에 도움을 주게 되는 효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결국은 6인 체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 6인 체제에서 심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연장선에서 이거는 윤석열하고 안과 밖에서 지금 이 헌법재판소를 공략하는 이런 작전인 거 아닙니까?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도 이거 왜 뿌렸겠어요? 이거 기자들 보라고 뿌렸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써 있는 거 이거 제가 이거요. 언론이 다 팩트 체크해가지고 다 거짓말이라고 다 팩트 체크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무려 90% 깎아버렸습니다. 사실 아니라고 팩트 체크했잖아요. 이거 이 수두룩합니다. 거짓말이 이게 수두룩한데 이거를 기자들 이미 팩트 체크를 기자들이 해갖고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기자들 보라고 뿌렸겠습니까? 누구 보라고 이런 거 뿌리는 겁니까? 누구 보라고 뿌리는 건가요? 거기 기자들만 왔어요? 유튜브도 왔잖아요. 그죠? 누구를 대상으로 여론전하는 겁니까 이거? 극우 세력을 대상으로 여론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일당들이 극우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유권자층, 유튜브 시청자층, 유튜브 영상 콘텐츠 생산자층을 조직을 해가지고 여론전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숨기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전략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 국민의힘하고 협력해가지고 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모든 쟁점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침대 축구 해보는 거. 밖으로는 여론전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 극우적인 대로 이 경도돼 있는 유권자들을 아스팔트로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이 드러눕게 만들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 박근혜의 교훈은 뭐냐? 박근혜 탄핵의 교훈은 뭐냐? 이 사람들이 느낄 때 박근혜의 교훈은 법적으로 뻔뻔하게 이렇게 끝까지 싸우지 않고 아스팔트 여론전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지 못해가지고 모질지 못해가지고 탄핵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모질게 하겠다 지금 이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이제는 코리안 트럼프가 아니고 트럼프가 이제는 코리안 윤석열입니다. 이제는 아메리카 윤석열. 아메리카 윤석열입니다. 네. 감기 걸려서 그래요.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좀 진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게 한 기자님이 비상계엄 초반과 달리 요즘 시민 여론은 변화가 감지된다라고 이제 이 변호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석 변호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기자 외에도 수많은 시민 전문가들에게 여러 정보가 온다. 단순히 국정 지지율 외에도 청년 인터넷 사이버 상에서도 많은 공방이 오가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이제 차분함과 냉정함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청년 인터넷 사이버상 이게 뭐죠? 그 자기들 지지하는 뭐 이 극우 유권자층 또는 네티즌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청년인 그러한 계층이 뭐 늘어났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뭐 정확하게는 뭐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뭘 노리고 있는지가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꺼냈느냐? 한덕수 씨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전략에 동조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정신 차려라. 이걸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지금 내란 공범
내란 동조 세력으로 같이 가는 거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네, 한덕수 총리 제발 좀 올바른 결정을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 댓글창 읽어드리면서 아이들 잘못 읽었다고 합니다. 마음 아니고 멈잇이라고요. 죄송합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켜서 넘어가 보죠. 계엄의 밤 국민의힘 단체방에서는 네, TV조선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 전문을 보도했죠. 네, 12월 3일 밤 10시 28분부터 새벽 1시 16분까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방 에서 벌어진 이제 대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자 당황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또 일부는 불법 계엄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뭐 박정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그리고 김상욱 의원도 역사의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일갈하기도 합니다. 이 대화 내용을 미루어 보면 의총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또 예결위장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해제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총 18명 그리고 대부분 친한계거나 중립지대 의원들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단체방 내용들이 생생하게 그날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보여주는 대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김민하 평론가는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 숫자가 108명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108이라고 써 있어요. 예. 멤버 숫자 108명이다. 그건 국민의힘 의원들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추경호라는 사람이 대장 아닙니까? 이들 중에는. 원내대표이니까. 그쵸? 예, 그 당시. 그분은 한마디도 없어요. 음. 한마디도 안 합니다. 문자로 지령만 내립니다. 여기서 이 난리가 났는데. 예. 오히려 한동훈 씨가 이거 핸드폰 빌려가지고 자기는 의원이 아니니까 여기 못 들어가니까 핸드폰 빌려가지고 국회로 오세요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 듣지도 않고 추경호의 지침을 기다리고 추경호의 지침을 듣잖아요. 왜 이 채팅방을 추경호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 별도의 지침을 문자로 뿌리고 있는가.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의문이고 그것을 왜 그런 것이냐. 혹시 다른 방이 있냐. 네.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다른 방이 있는지 별도의 무슨 뭐 연락 라인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의총 장소가 예결위장으로 이제 추경호 씨가 공지를 했다가 그걸 당사로 바꾸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바꾸는 과정이 이제 뭐냐 이게 상당히 의심이 되는데 여기 보면 또 이 김장겸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로 오라고 그랬는데 못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은 다 뭐 이게 뭐 군인들이 막아서 못 가고 있다, 봉쇄됐다, 뭐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내가 봉변을 당했다 이런 얘기나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취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그 나경원 의원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대목을 새삼 다시 보는 건데 그냥 하는 얘기 같지가 않다 이런 것도 네,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다 어떤 맥락이 다 있다는 말씀이신 지금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이런 당사로라는 지령을 내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이게 내란의 어떤 공범으로서 행위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일련의 과정에 추경호의 그러한 추경호의 지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따르고자 이렇게 권유하고 따르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또 내란의 공모의 범죄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국회에 들어갔는데도 나온 사람이라든가 국회까지 갔는데도 안 들어간 사람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군인이 막고 있어가지고 내가 못 들어갔다. 요거랑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군인 외에 무슨 군경 외에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한 게 있어갖고 내가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아마 다를 거예요 이 판단 기준이.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내가 못 들어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이게 내란의 공범의 기준에 판단할 때 예를 들면 부하 수행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줄어들 거 이런 판단의 근거가 지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저는 이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이 탄핵 반대 찍은 사람들이 다 각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좀 이런 데서 뭘 염려하고 있는지가 좀 드러나는 게 아닐까라고 오늘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원문이 주는 날것의 자료가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진실님께서 현장에 있던 민주시민들을 모욕하지 말라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있던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원이니까 확실하게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원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와서 친절하게 안내됐다는 거예요. 여기가 들어가시라고. 네, 여기가 예. 비어 있으니까 들어가시라. 네.
다들 그날 엄청 애를 썼었죠. 그러니까 네. 누구라도 국회의원이 무조건 왔으면은 여기 이쪽으로 오면 길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들어가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었잖아요. 예. 들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 올리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예?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의원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그 계엄 해제하는 게 급한데.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뉴스 짧게 해볼까요? 이태원 특조위 내년 예산 영원. 네, 오늘 출범 100일 맞았는데요.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죠? 네,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 특조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공식 기구로서 사명을 띄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위한 조사관이 파견되지 않은 데다 또 내년 예산안에 이 특조위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기춘 위원장이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경찰이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 제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서 행정안전부 수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6개월인데 대통령까지도 이 참사에 어떤 관련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은기 기자가 기자간담회 이제 취재를 또 하러 갔거든요. 송기춘 특조위원장이 언론에 당부한 내용이 있어서 잠시 전하자면요. 이 특조위가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참사 현장을 목격하거나 이 현장을 증언할 자료를 가진 분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합니다.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특조위 홈페이지 제보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 많은 제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란 사태가 워낙 엄중하긴 하지만 또 잊지 말아야 될 뉴스라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짧게 혹시 한 말씀 하실 게 있을까요? 그동안 윤석열 정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었기 때문에 못하게 막았던 거 사실상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해치우기 시작해야죠. 뭐 해치운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태원 참사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최상병 사건 같은 게 그런 거고요. 이 못하게 다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진상을 밝히지 못하게,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다 해야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부 시작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